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11번째 강의입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동영상 강의 이 클래스에서 문제 없이 볼 수 있었나요? 리포트 제출 관련돼서 이 클래스에서 좀 그 업로드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클래스 그 점검이 아마 다 끝나서 이번 주는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7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olving Simultaneous Equation, 우리 저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가겠는데요. 요게 저 참고 자료로 우리 7장하고 8장 그거를 이제 이 클래스에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서 새로 7장과 8장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교재로 보기 바라겠습니다. 뭐 근데 영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는데 이해하는데 뭐 거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꼼꼼하게 교재를 좀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 필요한 그 아주 간단한 수학이거든요. 복잡한 수학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학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냥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선형 독립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이란 말은 이제 리니어 1차라는 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미지수가 이제 n개고 그러니까 n개니까 방정식의 개수가 n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녀석이어야 된다. 이거죠. 선형 독립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형 독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방정식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요 방정식하고 요제 방정식을 이제 잘 엮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선형 독립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바로 선형 독립방정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이제 크레이머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크레이머의 공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선형 독립방정식의 해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선형 독립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써요. x1서부터 xn까지 이게 다 미지수가 되고요. 그 앞에 붙는 개수를 이제 a11, a12, a13 하고 요게 우변에 있는 녀석을 이제 c1, c2, c3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 개수 행렬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11, a12 이런 식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미지수에 해당하는 우리 그 컬럼 벡터 있죠. 컬럼 벡터 x1, x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우변에 해당되는 게 이제 xc1, c2, c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 곱의 형태로 쓰면은 a 행렬 곱하기 x 우리 컬럼 벡터 이퀄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선형 독립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원래 그 선형 대수라고 하는 수학의 일부분 그걸 공부를 해야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독립의 조건은 뭐냐면 요 A 행렬 있죠. 요거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선형 독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형 독립의 이 조건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선형 종속 혹은 다른 말로 선형 의존이라는 말도 씁니다. 리니어 디펜던트죠. 그걸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독립은 당연히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형 우조는 하나의 방정식이 다른 방정식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방정식은 다른 방정식에 대하여 선형 의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 방정식에다가 이렇게 그 상수들을 곱해줘서 몇 개를 합으로 해서 이걸 소위 말해서 선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만들어낼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방정식이 합으로 표현될 수가 없으면은 선형 독립, 선형 표현이 될 수 있으면은 선형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터미넌트 A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불합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컨시스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방정식에 우리 이 좌변 있죠? 예, 그래서 그 좌변을 다른 방정식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냈는데 우변의 결과치는 그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방정식은 다른 방정식과 맞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절체 연립 방정식은 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퀄 1이더라. 그 다음에 똑같은 방정식인데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더라. 그렇죠? 똑같은 x, y, g가 있었는데 우변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불합치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변의 결과치는 그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뭡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해가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그 용어인데요. 용어가 뭐냐면은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 이게 뭐냐면 자명해라고 그러고 책에 따라서 이게 영어 트리비얼 솔루션을 이게 사소하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트리비얼이 이게 사소하다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역을 해서 사소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우변의 방정식 값이 x0이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 요 C1, C2, C2 있죠? 요게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만약에 요게 다 0이면은 그러면은 x는 0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x는. 그래서 이게 그때의 해를 0이라고 자명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방정식에 요 x 값이 0이면은 요 해가 0이면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요쪽이 0이니까 여기가 다 0이니까 여기가 0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명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명해는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죠. 이런 건 쓸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시 피해야 되는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크레머의 공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선형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식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1학기 때 인공지능의 기초 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 행렬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은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2x2하고 3x3 세개를 하겠습니다. 2x2는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것이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곱한 게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A12, A22 요거 곱한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x3는 역시 요렇게 곱한 게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게 A11, A22, A3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하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A12, A23, A31 요거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를 곱하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13, 그쵸? A13가 요거죠. 예, 그 다음에 A32, A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거 아니면 요렇게 곱해줘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 있죠. A13, A22, A31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A23, A32, 그 다음에 하나가 모자라죠. A11, 그쵸? 얘죠. 그 다음에 얘 요렇게 해서 A33에 A21, A12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는 플러스, 이렇게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앞에 했던 그 규칙과 똑같죠. 근데 이게 기억하기 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A11, A12, A13 요 그 맨 위에 그 행 있죠. 행. 그래서 A11에다가 A1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A22, A23, A32 이렇게 되고 A12를 하고 얘를 제외해요. 그러면 A21 그 다음에 A23, A31, A33 요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그래서 뭐가 붙냐면은 요거가 A12 있죠? 1, 2 그거를 더하면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 플러스 J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A11 두면 2니까 작으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A3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한 것이 요거죠. 그래서 A21, A22, A31, A32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3x3 행렬식 하나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좀 해둬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런 녀석이에요. 요런 행렬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죠. 그 다음에 2죠. 2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제외한 게 3, 4, 1호죠. 3, 4, 1호. 그 다음에 요거가 들어간 요거하고 요거를 재는 게 7, 4, 2, 5죠. 7, 4, 2, 5.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간 행과 열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7, 3, 2, 1, 7,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3, 5, 15 빼기 4죠. 그러니까 11. 그렇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그 5를 곱한 데다가 5, 7, 2, 35 빼기 2, 3은 6. 거기에 다시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7 곱하기 1 하고 2, 3은 6 이렇게 되니까 1이죠. 그래서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2. 그래서 이게 148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행렬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밑에는 2, 4, 5 얘를 선택을 합니다. 반드시. 2, 4, 5 이렇게 선택하면 요 2가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여 그러면 7, 3, 2, 1이 되겠죠. 앞에 요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3, 1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4를 선택하면은 얘가 2,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거를 제외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 나오고요. 이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똑같이 1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4x4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4x4도 아까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이게 4x4면 이제 그 네 개의 3x3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3x3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면은 0이 두 개가 있는 녀석이 있죠. 요 열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열을 선택하면 두 개의 3x3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거기다가 이거 첫 번째니까 저 1, 3이죠. 여기 요소가 1, 3이 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가 속해 있는 녀석들을 다 제외해요. 그러면 0, 6, 1, 4,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2,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죠. 9도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합하면 5가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여기에 두 번째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9에 들어가 있는 행과 열을 됩니다. 그래서 5, 3, 2, 5, 3,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0.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만 쓰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데요. 뭐 연습이니까 이렇게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얘를 요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2x2 행렬, 얘는 두 개의 2x2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70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요거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만나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울프람 알파 사이트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예, www.ulframalpha.com.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쳐넣어 보면은 디터미넌트에 앞에 D 튀고 행렬을 이렇게 넣는 방법이죠. 그렇죠? 요행 네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괄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넣고 계산해 보면은 이게 170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머 공식이 이제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 해를 구할 때 이게 n by n 선형독립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디터미넌트 a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면은 크레이머 공식을 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는 조건 하에서 그 해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i는 분모가 디터미넌트 a고 그 다음에 분자가 ai 행렬인데 ai 행렬의 디터미넌트인데 요게 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i번째 열을 그 우변의 값 여기서 이제 b라고 썼네요. 위에서는 c가 됐는데요. 네, 그 소스가 달라서 이렇게 좀 노테이션이 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값 bi 혹은 뭐 ci들로 우리가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a는 요 개수니까 알고 있죠. 근데 ai를 잘 보면은 요 i번째 자리에 요 b1, b2, bn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해줍니다. 이게 크레이머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강조를 하지만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공식이 나왔으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행렬에서는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이런 것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레이버 공식의 2x2를 보겠습니다. 이게 A11의 개수 있죠? 그래서 아까 크레이머 공식 요게 A 행렬의 디터미넌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자리에 요 C1, C2 있죠?
이게 요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2는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고 분자 두 번째 자리에 C1, C2를 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x3도 마찬가지죠. 요것들이 요거 분모는 이제 개수들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되고 x1은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의 요 위치에 C1, C2, C3를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디터미넌트 계산해서 나눠주면은 얘가 해가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은데 두 번째 자리에 이제 C1, C2, C3가 되고 나머지 요 첫 번째 열, 세 번째 열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분모는 똑같고 세 번째 열 자리에 C1, C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디터미넌트를 몇 번 계산해야 되냐면 분모 한 번, 그 다음에 분자가 세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개의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를 뭡니까? n 플러스 1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n 개의 방정식이면요. 그래서 요거 뭐 영어 번역하기를 귀찮은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래서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곱셈을 몇 번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2x2도 3x3도 이게 계산이 뭐 곱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요거 하나만 계산해도 곱셈을 2번 해야 되죠. 한 줄만. 그렇죠? 예, 그래서 n 개가 계산이 됐다 그러면은 n 팩토리얼에 n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4면은 이걸 360번에 곱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n이 10이 되냐면은 이게 뭡니까? 3,500 아니 그저 900 1000억 3억 5,900 925만 1200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곱셈을 한다. 그래서 뭐 4 곱하기 4를 계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컴퓨터는 곱셈을 모르고 오로지 덧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다. 그러면 4를 4번 더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인 경우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곱셈을 하면 CPU 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100M 플러프, M이 이제 메가입니다. 플러프가 뭐냐면은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우리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 계산을 몇 번 하냐 이거죠. 몇 백만 번 계산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100이면은 100 메가에 메가에 100이 됩니다. 메가가 10의 6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8승 1억 번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있는 초당 1억 번 정도 계산할 수 있는 뭐 보통 좀 오래된 PC입니다. 그러면은 그 10개면은 0.4초, 미지수가 12개면은 1분, 그죠? 미지수가 14개면 3.6시간이 돼요. 그래서 20개가 되면은 이게 뭡니까? 16,00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PC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챕터에 하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 미분 방정식의 수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보통 이게 한 뭐 웬만한 거 풀면 10,000개의 미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의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10,000개가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 크레이머 공식으로는 구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레이머 공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알기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는 그 가우스 조단 소거법, 그 다음에 뭐 LU법, 뭐 가우스, 하여간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가우스 조단은 조금 그 다음이니까요. 가우스 조단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어라 이거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2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정식에 요 x1을 소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x1을 소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두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 요 식을 2를 곱해줘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요 4가 있으니까 요 1번 방정식에다가 4를 곱해준 다음에 또 빼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x1의 계수는 0이 됐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새로운 녀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얘를 소거하는 거예요. 얘를 뭐냐면 2번 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소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번 식에다가 요걸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1.5를 곱해주는 거죠. 1.5.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1.5 곱해주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여기서 보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3에다가 5에다가 1.5 곱해주고 14에다 뺐으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1, x2, x3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행렬을 쓰고 요게 개수 행렬이고 요게 우리 우변 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9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곱해주는 거죠. 이걸 곱해서 이렇게 숫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3x3인데 여기 하나가 덧붙였죠. 첨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덧붙여졌다, 첨가됐다는 영어로 이거 augmented가 됩니다. 여러분들 AR이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 증강현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augmented reality입니다. 이게 현실에다가 덧붙였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번역을 증강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하여간 근데 이게 augmented matrix예요. 그래서 요 식을 그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우리가 요 세 번째 식 가지고 x3를 구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x3를 하면은 64.5 나누기 25.5가 돼서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식 있죠? 요 x3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 x2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1은 이거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백 서브스티션 역진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부분 피보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방정식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여기가 0이 됐으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게 0이니까 그렇죠?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서 그 밑에 식하고 바꿉니다. 위치를. 그래서 1년에서 4를 최대값 4를 갖는 녀석을 바꾸고 그렇죠? 이게 바꿔도 이 방정식이니까 요거하고 위치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제외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식에다가 0.5를 곱해줘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게 요거죠.
요 식은 우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를 우리가 또 소거를 해야죠. 그쵸? 마이너스 2가 된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3을 여기다가 곱해주는데 요거는 요게 이렇게 위치를 바꿔줬어요. 위치를 바꿔주고 요걸 3을 나눠준 다음에 더해줍니다. 3분의 1을 곱해준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역진 대입법을 사용하면 요게 이제 x3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2.65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가우스 소거법이다 이 말입니다. 가우스 소거법의 역진 대입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가우스 조단, 우리 원래 하던 게 이제 그 가우스 조단이죠. 피보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과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도 역시 이전 방정식과 같은 해를 가진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쵸? 우리가 했던 요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도 해가 바뀌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답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했던 거와 가우스 방정식으로 첫 번째 미지수를 이렇게 곱하거나 더해서 첫 번째 미지수를 나머지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른 선택된 방정식을 제외한 다른 방정식에서 첫 번째 미지수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는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 선택하죠. 새로 선택된 방정식을 제외한 다른 방정식의 두 번째 미지수를 셉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보면은 좌변에는 오직 하나의 미지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봇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피봇 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분 피보팅이라고 했죠. 이렇게 소거가 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2번과 3번에 x3를 소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요거 x3만 있게 되고 요게는 x2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요 x2를 가지고 여기 첫 번째 식에 x1, x2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얘를 소거를 해줍니다. 요 x2를. 그러면 이제 x1, x2, x3만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피봇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사이클이 되겠어. 자,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요 식을 가지고 이게 선택된 거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요 개수들을 다 소거를 해줍니다. 그렇죠? 다 소거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요 개수들은 어때요? A22, 뭐 AN2 이것들은 어때요? 새로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붙었습니다. B도 값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AII는 AIJ-A11 마이너스 AIJ 요겁니다. AIJ는 새로운 AIJ죠. 그거는 원래 AIJ에다가 빼기 A11 요 식이죠. A11 나누기 AI1 요거죠. 요거 A21 ANN 요거 그쵸?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AIJ 원래식에다가 빼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A11에다가 그쵸? 그 A11을 요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해주죠. 요걸 나눠주면 1이 된 거 아니에요. 개수가. 그러니까 요걸 곱해주죠. 그쵸? 그걸 곱해줘서 그 다음에 빼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했던 지금 요
소고식을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B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 그걸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요 공식을. 요걸 이제 요 삭제하는 그 규칙을 이렇게 우리가 그 공식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은 다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요것들을 다 소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요거에다가 A22 AI죠. A22의 1번씩을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1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식 그쵸? 요거 A12 있잖아요. A12 그걸 A2i죠. A2i를 곱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A12를 다시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지워져서 이렇게 쭉 0이 됩니다. 요게 이제 되고 대신에 이제 J가 3, 4가 되겠죠.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1, 2는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화를 우리가 시켜준 B에 해당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됐죠? 요거 우리 삭제해 나가는 거를 아까 했던 가우스에서는 요렇게만 삭제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삭제됐고 이게 부분 피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쪽 소고 이쪽 소고죠. 그쵸?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가우스 조단 피보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식으로. 그러면 이걸 그 bn 요거라다 요 식을 나눠주면 xn이 나겠죠. a1에다가 b1의 n-1번을 나눠주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1의 해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요런 4x4 요런 그 방정식이에요. 선형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2를 곱해서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다가 4를 곱해주고 빼요. 요게 이미 1이었으니까 4를 곱해주고 빼면 얘식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2를 곱해주고 얘를 빼면 얘는 소거가 되고 나온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죠. 얘를 선택해서 얘를 가지고 이건 더해주면은 x2가 소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곱해주고 빼주면 얘가 소거가 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줘서 빼주면 이 부분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를 우리가 선택해야죠. 얘를 선택해서 요거를 0으로 다 소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거 과정에서 요것들이 같이 0이 돼서 사라졌어요. 요거는요. 묘하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소거가 되고 남는 게 마이너스 2 x4는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얘를 다 소거가 되죠. 근데 이미 0이었으니까 소거할 필요가 없죠. 얘만 소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1은 1, x2는 마이너스 1, x3는 1, x4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 피보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우리 제일 먼저 우리 크레이머 공식을 가지고 할 때 주의사항이 바로 뭐였어요? 디터미넌트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이 가우스 피보팅을 할 때는 가우스 조단 피보팅을 할 때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방정식이 이제 일단 3개가 나왔는데 소거를 했습니다. 소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형 의존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방정식은 선형 독립이 아니라 선형 의존입니다. 그러면 그 얘는 우리 또 중복되는 거니까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x2는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x1하고 x3는 어떻게 돼요? 구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구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일한 해가 없다 이 말이죠. x1과 x3는 요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짝이 있죠. 직선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단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우리가 디터미넌트 A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별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예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 요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쓴 게 뭐예요? 우리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우리 그래서 이걸 그대로 씁니다. 2, 마이너스 1, 1, 2,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3. 그쵸?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 요게 1이었으면 좋겠죠.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요걸 1로 나눠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1로 나눠주고 얘는 더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를 곱해주고 빼주면 되죠. 그쵸? 예, 그게 그 식이 요겁니다. 요게. 그래서 5번 4번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요를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0이 됩니다. 새로운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2분의 5로 나눠주면 여기가 또 1이 되겠죠. 그쵸?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곱해주고 더해주고 여기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빼주면 얘가 0이 되겠죠. 그 관계식이 요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계산된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줘요. 5분의 1을 나눠주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됐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긴 00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5분의 7을 곱해주고 빼주면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6을 곱해주고 빼주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산된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요게 x잖아요. x가 27, y가 31, g가 마이너스 2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피보팅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경우죠. 그렇죠? 예, 이거 참고로 가우스 조단 이 소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역행렬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 A 행렬을 쓰고 요 다음에 i가 단위 행렬이죠. 1, 0, 0, 0, 1, 0, 1, 0. 그래서 이게 그 요거를 가우스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계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요거 하면서 했던 가우스 과정을 그대로 하는데 요 뒤에 있는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면은 얘가 이제 111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나온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A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뭐 역행렬 구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의 기초 보면서 했죠. 이게 이제 울프랑 알파에서 인버스 매트릭스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한 결과랑 그 결과가 우리 똑같은 거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우리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한 그 예제죠. 그래서 아예 요거 그 매트릭스 우리 이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미리 쳐놓고 라지에는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봇이 우리 하는 거고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를 하고 피봇 하는 게 요 A, K 있죠? 제일 앞에 이걸 피봇을 하고 피봇을 나눠줘야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렇죠? 피봇을 나눠줘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걸 곱해줍니다. 그쵸?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AKJ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가 그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포르프를 해서 이제 빼줘야죠. 이렇게 과정을 빼주고 그 다음으로 여기 보면은 그 포르프가 J 이퀄 K예요. 그래서 그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K 그 다음 루프에서 K가 맨 앞에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 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답을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가우스 피보팅을 만드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포르프를 이렇게 네스티드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if문이 들어간 거, 이거 맨 앞에 그거는 제외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답 있죠, 요게. 그쵸? 알고 있는 답, 요거가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실습을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요 알고리즘님이 잘 앞 위에 식을 써놨잖아요, 위에. 그래서 요거 잘 보고 요 피봇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걸 1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들을 소거하자. 제일 처음 거는 당연히 원래 자기는 제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있지만 추가로 한 가우스 조당 피보팅하는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우스 조당 피보팅하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메인을 보면은 요게 printf, scanf에서 방정식의 개수, 그쵸?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의 개수가 3이다. 그러면 이제 num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의 개수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포르프를 넣어서 넘으면 이제 개수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수를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이게 모두 3x3면 이걸 모두 뭐예요? 9개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known value라는 게 우변 값이 돼요. 그래서 우변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방정식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우스 조단 피보팅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efficient known num eq num 언더바 variabl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계산하는 피보팅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가우스 조단 피보팅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요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이피션트가 이렇게 받아오고 노운도 받아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봇 계산하고 그쵸? 그래서 뭡니까? 가우스 조단 일리미네이션 하는 그 포르프를 이제 돌리는 겁니다. 포르프 바깥쪽에 있고 안에 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아까 그 최대값을 찾아낸 다음에 최대값을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나눠주죠. 나눠줘서 1로 만들고 그걸 처음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알고 있는 가우스 조단 피보팅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이제 빼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노운도 빼주고 같이 다 빼주는 겁니다. 다 일치해서. 그래서 피보팅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교과서에 있던 예제 있죠. 3 방정식의 개수, 변수의 개수 3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정식 그래서 2-1 그 다음에 known value가 2죠. 그렇죠? 아까 뭡니까? 방정식 보면은 요게 2-1, 1, 2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이렇게 넣었어요. 9개 넣고 끝도 넣고 그 다음 방정식, 그 다음 방정식,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 방정식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방정식이 화면에 출력이 됐고 근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가수 조단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우스 자이달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야코비 방법입니다. 교과서에서는 7-3이 있죠. 그래서 7-3이 지금 너무 길어서 뒤로 미뤘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저 가우스 사이달 4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우스 사이달은 뭐냐면은요, 해를 계산 초기에 임의 값을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가정한 시험적인 해를 가지고 반복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해를 점점 개선해 나감으로써 근사해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우스 조단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산술 연산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에 요구되는 메모리 용량도 훨씬 줄어든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초기해를 1x1을 1, x2도 1, x3도 1. 초기회라고 여기는 0, 0, 0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x1에서 여기 4가 가장 크죠. 그래서 x1은 요거 1로 이해합니다. 3.0 빼기 x2 더하기 2를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x1에 구하는 식인데 그 x2하고 x3 00가 다 1이었죠. 그래서 요게 계산해 보면은 1.5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도 보면은 원래 요 식에 여기 보면 4가 또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1로 이항시킨 다음에 4로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와요. 요 식.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x1의 값인데 그걸 아까서 위에서 계산한 식 있죠? 이걸 집어넣고 x3를 0으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1이었죠? 그 다음에 x1의 0은 1이었지만 여기 새로 계산된 게 1.5였죠? 그렇죠? 2 곱하기 1.5. 그래서 보면은 x2의 첫 번째 계산한 게 1.0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이 있죠? 나머지 식,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하고 우변으로 이항하고 4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0.8 x1에 근데 첫 번째 계산한 식이 있죠. 먼저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x가 0.7122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x1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x1의 두 번째 반복 계산하는 거는 x2하고 x3로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x1의 두 번째 계산한 식은 1.375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x2의 요 위에 식 있죠? 요게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번엔 요게 그 괄호 1이 아니라 이 두 번째가 됐죠? 그래서 요게 보면 x1의 두 번째도 있고 x3의 첫 번째도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복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계산한 녀석과 그 전에 계산한 녀석, 그러니까 p번째 계산한 식과 p-1번째 둘을 했을 때 요게 점점 가까워져서 어떤 수보다 작아진다. 혹은 이렇게 상대 오차가 어떤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면은 해라고 만족하자 이겁니다.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우스 자이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이달 방법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요게 p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의 p번째는 이게 a11에다가 놓고 나머지 방정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가 계산이 됐잖아요. x1에. 그러면 첫 번째를 제외해야죠.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게 p하고 p-1로 뭐 만들어내지만 하나는 이제 p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나머지는 아까도 p-1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우스 자이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거 교과서 예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과서 예제가 가우스 자이달 방법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7이죠. 제일 크죠. 그래서 7분의 1에다가 나머지 10 빼기 10-y 마이너스 2직 하고 7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요 식은 썼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여기 y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8 마이너스 3g 마이너스 x에 8로 나눠줍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9죠. 그 9분의 1에다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xn에다가 한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아까 00이었잖아요. 111이었잖아요. 111 이렇게 000이나 111 넣고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게 이렇게 한 게 되는 건데 여기서 xn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xn 플러스 1로 씁니다. 그러면 xn 플러스 1번째, yn 플러스 1번째 요 두식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세 번째 식 여기다가는 새로 계산된 식을 넣어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계산 방법을 요걸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가우스 자코비 방법 요거를 가지고 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초기 값을 00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 식은 반복 계산을 몇 번 할 거냐 우리가 그거를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식 있죠? 요 식을 요렇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에서 x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식에서 보면 앞에서 계산한 x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원래 000이었으니까 7분의 10이 새로운 x가 됐잖아요. 그렇죠? x0, y0 다 0이었는데 그렇죠? 새로 계산한 녀석이 7분의 10이었죠. 그래서 7분의 10 넣고 g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y도 계산했죠. 그래서 새로운 x, 새로운 y 가지고 g를 계산해냅니다. 그렇죠? 몇 번 한다고요? 여기 우리가 정해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6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9번, 10번 했더니 벌써 이렇게 수렴 많이 해서 별로 개선되는 게 없죠? 9번하고 10번은 계산했는데 6번만 해도 많이 근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G는 벌써 6번인데 거의 같고요. Y는 요 끝자리 소수점 아래 6번째 자리죠. 그렇죠? 6번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점 아래 6번짜리는 우리가 맞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6번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9번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우스 자이달 메소드로 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을 좀 못하겠는데요. 결론은 이제 방정식을 똑같이 넣으면은 앞에 있는 방정식을 똑같이 넣으면은 초기 값을 000을 넣고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 바운드를 우리가 여기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분지 1 넣어주면은 이렇게 해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됐으니까, 가우스 자이달 요 소스 방식 있죠? 소스는 우리 설명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방정식을 넣어 본 거예요. 다른 방정식을 넣었더니 이것도 똑같이
넣은 거고, 이게 1000분의 1, 10-3승을 넣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정도 에러 반도 되면 참을만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저 가우스 자이달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했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뒤에 가우스 자이달 부분하고 7장 LU 디컴포지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수학 그거는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기 바랍니다. 지금 뭐 중간고사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프로그램을 짜라 이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요 앞에 가우스 조단 피보팅 소스 코드 추가로 한 교과서 밖에서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교과서 예제를 풀고 소스 결과하면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이 클래스의 그 서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해서 일찍 해서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